안녕하세요, PT입니다. 오늘은 고배당 ETF로 알려진 SPYD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영상이 보기 불편하신 분들은 해당 페이지 URL을 영상 밑에 올려놨으니 그 URL을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SPYD는 S&P 500 지수 내에서 배당 수익이 높은 약 80개의 회사를 이렇게 종목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추정 방식은 가장 최근의 배당 곱하기 배당 빈도 나누기 주가입니다. 이제 배당이 높고 배당 빈도가 배당 컷이 일어나지 않고 주가가 낮은 이제 그런 종목들이 상위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추정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뭐 배당 지속 가능성, 어떠한 뭐 그런 품질적인 면이 포함되지 않는 그런 ETF입니다. 배당 많고 배당을 꾸준히 주고 그리고 주가가 낮으면 이렇게 지수로 추정하는 이제 그런 ETF고요. 포트폴리오 가중치는 이제 종목 가중치는 어느 정도 균등하게 가져가지만 이렇게 상위 종목들은 조금 높게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ETF입니다. 리밸런싱은 1월과 7월에 반기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SCI ESG 등급과 점수입니다. 등급은 A고 점수는 5.87입니다. 이제 중간 정도 등급과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YD의 정거점은 약 40달러였고요. 아직 정거점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운용사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로 이제 미국의 ETF 운용사를 시가총액 순위로 보면 3위에 있는 대형 운용사입니다.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유명한 ETF인 SPY를 운영하고 있는 운용사입니다. 운용 비용은 0.07%로 고배당 ETF 치고는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관리 자산은 약 20억 달러, 평균 거래량은 약 120만 건입니다. 베타 계수는 1.08이고 배당 수익률은 정거점 약 40달러였을 때 약 4.43%였습니다. 추정 인덱스는 S&P 500 고배당 인덱스며 관리 종목 수는 80개입니다. 일단 뭐 관리 자산도 준수하고 거래량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 ETF입니다. 평균 스프레드도 이제 매도와 매수가 사이의 갭도 0.01달러로 이렇게 양호합니다. 그리고 베타 계수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제 지수 추정 ETF들의 베타 계수는 1입니다. 그래서 지수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S&P 500 그 지수 추정 ETF 스파이도 베타 계수가 1입니다. SPYD는 베타 계수가 1.08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보다 조금 더 높은 등락률을 보여줍니다. 0.08 정도라 이렇게 그렇게 높은 정도는 아닙니다. 이제 베타 계수를 이제 처음 이제 보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서 저거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애플은 베타 계수가 1.31 정도 되고요. 테슬라는 1.69입니다. 이건 5년 평균으로 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오차는 있습니다. 이게 지수보다 상당히 아웃퍼폼하고 또 많이 떨어지고 언더로 떨어지는. 그래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주가 보시고 지수 이렇게 뭐 놓고 보시면은 한참 지수보다 많이 올라가는. 오늘 뭐 S&P 500 지수가 한 3% 올랐다. 근데 예전에 테슬라 뭐 4% 이상도 오르고 막 그런 어떤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영 보수가 이렇게 0.07%로 이렇게 많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장기로 가져가실 때 이렇게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 그런 배당 ETF입니다. 다만 운영 전략이 이제 고배당입니다. 아무래도 배당 성향이 높고 고배당을 주는 이렇게 종목들은 이렇게 미래의 이렇게 어떤 투자 먹거리를 만드는 그런 비용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배당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종목 자체가 이렇게 우상향 하는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SPYD도 보유 종목 자체들이 배당 성향이 강한 또 배당금이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주가 상승을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그래서 베타 계수도 낮은 이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추정합니다. 다만 운영사 홈페이지에 있는 지금 SPYD의 주 특징 중 하나입니다. 저 비용에 높은 배당을 제공하고 뭐 시세 차익,
뭐 자본 이득의 기회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 이득의 기회가 이제 저비용 ETF를 저운용 비용을 주면서 어떠한 좀 더 배당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운용 보수 자체가 주가에 녹아 있지만 그 운용 보수 자체가 이제 배당에서 빠지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7%만큼 뭐 주가가 이렇게 주가가 낮아 0.07%를 뺀 운용 비용을 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호가창이 올라오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주가 손실을 이제 배당, 이런 운용 보수 주가 손실을 배당에서 이렇게 빼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저보수로 이렇게 배당 손해를 최소화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것 아닌가 라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유 종목 섹터 비중 변화입니다. 제가 5월달에 한번 포스팅을 했던 내용을 지금 10월달에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제 테크놀로지 쪽, 이제 기술 섹터 쪽이 약 5%였다가 8%로 증가했습니다. 에너지 쪽도 이렇게 보시면 0.65% 올라갔네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한 1% 정도 올랐고, 유틸리티도 한 1% 정도 올랐고요. 헬스케어는 상당히 좀 낮아졌습니다. 한 7.5%였는데 3%대로 떨어졌고요. 경기 방어주, 경기 민감주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부동산은 처음에도 좀 강세였는데 조금 더 늘었습니다. 한 1% 정도 올랐네요. 그리고 눈여겨보실 게 이제 금융 섹터가 많이 들었습니다. 12%, 약 12%였는데 2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면 아까 전에 추정 방식이 배당금 곱하기 배당빈도 나누기 주가입니다. 이제 금융 쪽이 배당금이 높고 이렇게 배당 컷이 이렇게 잘 안 일어나는 그런 섹터죠. 그런데 지금 저금리, 거의 제로금리입니다. 제로금리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추정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금융 섹터가 많이 늘지 않았나 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상위 보유 종목 변화입니다. 지금 제가 야후 파이낸스를 5월달에 참고해서 이렇게 정리해 놨던 거라 똑같이 야후 파이낸스에서 이렇게 발췌해서 정리했습니다. 지금 운영사 홈페이지에 있는 거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월달에 정리했던 거에 맞춰서 보려고 같은 그 사이트를 참고했습니다. 보시면 5월달 비중을 보시면 좀 눈에 익숙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뭐 에브비, 화이자, 크래프트하인즈, 도미니언 에너지, 뭐 버라이즌, 좀 눈에 익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기업들이 왜 빠졌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지금 코로나 초기에 일단 헬스케어 종목들이 많은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뭐 코로나 백신 이슈도 있었고 해서 이제 그런 걸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수 추종 방식, 왜냐면 주가로 나누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니까 그 배당 수익도 좀 낮아지는, 이제 그래서 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 좀 눈에 익은 종목도 있죠. 뭐 프로도컴이라든지 인베스코도 있고요. 그래서 상위 종목들의 2001선 그래프를 보면 이게 지금 코로나 하락 저점입니다. 코로나 하락점을 보면 이렇게 전고점을 넘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건 프로드컴입니다. 종목들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일전에 SPHD를 이렇게 소개해 드렸을 때는 거의 그건 횡보하고 있는 수준의 이렇게 종목들이었는데 지금 SPYD는 이렇게 전고점도 넘고 있는 이렇게 종목들도 있습니다. 전고점을 넘는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SPYD는 말 그대로 고배당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떠한 변동성을 보지 않고 이렇게 고배당을 주는, 또 그 추정 방식이 배당 곱하기 배당 빈도 나누기 주가, 그래서 주가가 높아졌던 뭐 헬스케어 쪽을 빼버리고 주가가 낮으면서 고배당을 주는,
배당을 잘 준, 고배당이면서 배당을 잘 줬던 종목들로 다시 이렇게 교체된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운영사 홈페이지에 있는 뭐 운영 전략을 이렇게 잘 따라가고 있는 그런 ETF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재미로 보는 백테스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2017년 초에 $10,000씩 SPHD, SPYD, 스파이에 $10,000씩 투자했을 때의 이제 수익률입니다. 일단 저렇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너무 과거부터 보면 주가도 이렇게 낮을 때고 또 연복리로 불어나는 그 수익에 지금 이제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이렇게 참고하시기에는 맞지 않아서 전 한 2, 3년 단위로 끊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그때 초기같이 낮은 가격에 이렇게 매수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이렇게 연으로 쌓이는 어떤 본의적인 수익률을 당장은 기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근시일 내 한 2, 3년 정도에서 수익률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으므로 이거는 재미로 이렇게 보시는 이런 흐름을 보였구나 라는 참고사항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배당을 재투자하는 조건이고요. 지금 SPYD가 SPHD를 이렇게 약간 좀 근소하게 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2020년은 아직 조금 SPHD가 좀 더 높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저하 변동성이기 때문에 지금 9월, 10월과 같은 횡보 하락장에서 좀 덜 움직이는 지수보다 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배당주보다 지수 성장이 좀 더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일단 나름은 이렇게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SPYD를 설명하면서 드릴 말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배당 투자는 조금 안정적인 그런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건 아니고요. 일단 배당 투자를 하게 되면 배당금 자체만으로도 5에서 한 6% 정도 주가는 하락해도 5에서 6% 정도 배당금이 이렇게 쭉 나오기 때문에요. 지금 스파이가 당장 이런 식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지난 후에 보는 결과론적인 거니까요.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해서 같이 일단 동반해서 떨어지겠죠. 떨어져서 긴 횡보 기간에 빠진다 하더라도 배당주들은 특히 배당 ETF는 모든 종목들이 배당컷이 나지 않는 이상 배당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배당으로 현금 흐름도 만들 수 있고 어디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처음 이렇게 계획하셨던 목표와 목적을 가지시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수익률 그래프만을 보고 이거 배당 투자는 이렇게 뭔가 좀 수익이 떨어지니까 뭐 성장주 이제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봐야겠다 라고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것보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이렇게 투자 방식대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백테스트 같은 거 이렇게 재미로 보는 과거 일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미래에 어떠한 시장 충격이나 그런 거 있을 때 즉흥적으로 바꿨던 계획보다는 처음에 세우셨던 계획을 좀 고수하는 게 이렇게 심정 안정감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연간 수익률입니다. 지금 2017년에 $10,000 투자해서 약 12.5%를 이렇게 오른 그런 수익을 봤고요. 2018년에는 이제 미중무역 분쟁이 있었죠. 2017년에 올랐던 12.5%에서 약 마이너스 5% 정도 까먹는, 그러니까 12.5%에서 마이너스 4% 정도 내려갔죠. 보시면 $10,000에서 12.5% 올랐다. 11만 $11,000였다가 지금 약 5% 정도 하락한
예,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5% 정도, 약 5% 정도 하락한 데서 다시 21%가 오른 네, 그런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2019년까지만 봤을 때만 해도 2019년까지만 봐도 보면 이렇게 적금으로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대 수익률은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전고점 대비 약 20%가 하락한 이건 예측입니다. 예측치인데요. 5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양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렇게 예측치가 나왔습니다. 이건 예측치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팍 오를 수도 있어서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분배금입니다. 지금 보시면 해마다 분배금은 증가를 지급액은 이렇게 증가를 했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이제 조금 움직임을 보이는 아무래도 주가 상승이나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이 달라지니까요. 또한 이제 배당 성장 ETF가 아니라 고배당 ETF이기 때문에 그 추정하는 방식 내에서 매 분기 리밸런싱을 통해서 고배당을 주는 종목만을 추정하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이렇게 배당 성장, 배당이 오르면은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어느 선에서 멈추면 이제 SPYD도 일단 배당 지급액이 어느 선에서 멈추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ETF 자체가 이렇게 종목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일단 모든 종목들이 배당 컷을 하지 않는 이상 일단 배당금이 끊기지 않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후 노년에 이제 배당으로 경제적 생활을 하실 분들은 ETF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배당 컷을 하는 종목들도 이렇게 있었는데요. 지금 노후에 노년에 이런 어떤 주가 관리를 하긴 어렵고 또 시장 예측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ETF를 선택하시면 배당이 끊기지 않는 이제 배당금은 뭐 낮아질 수 있지만 배당 삭감을 통해서 종목들이 뭐 배당 삭감을 했다면 떨어지겠죠. 근데 모든 종목들이 80개 종목들이 모두 배당 컷을 하거나 삭감을 하지 않는 이상 배당금 현금 유동성은 유지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ETF는요. 그리고 배당 지급일은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1년에 4번 분기 배당을 합니다. 고배당주로 알려진 이제 SPYD 뭐 자산, 거래량, 운용 비용까지 만족할 만한 ETF입니다. 다만 이제 배당주 특성상 이렇게 주가 상승을 통한 시세 차익을 노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ETF입니다. 이제 운용사 이제 키포인트에 뭐 시세 차익 기회, 뭐 자본가치 상승 기회가 이렇게 주어지는 ETF라는 이렇게 특징을 언급했는데요. 일단 뭐 고배당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종목들 자체도 그렇게 주가 상승을 노리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아무래도 저운용 비용을 통한 이제 고배당 전략에서 얻는 이렇게 시세 차익, 주가 상승, 시세 차익, 뭐 자본 상승 이제 그런 걸 노리는 ETF 같습니다. 이제 외국 포럼에서는 이제 SPH보다 SPY들 조금 더 높게 평가합니다. 월배당을 주는 것만으로도 0.3%의 그 운용 비용을 받는 거는 조금 과하지 않은가 라는 말들이 이렇게 외국 포럼에는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0.3%라고 해서 그렇게 높은 운영 비용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운영 전략이나 뭐 이렇게 월배당을 통한 이렇게 현금 유동성 부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하시는 바에 맞게 이렇게 SPH든지 SPY든지 이렇게 선택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